예, 이 사건 엄단 선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승재원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게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일단 L 성착취 사건이라고 이제 명명이 됐는데 왜 L입니까? 사실 이게 L이라는 건 가칭이에요. 가칭. 예. 쉽게 말을 하면 우리가 수사를 하는데 승재현이라고 저를 알 수는 있어요. 예. 근데 승재현이라고 이렇게 언론에 나오게 되면 그 계정들이 다 지금도 탈퇴를 하고 이제 없어지는지만 그게 이제 수사에 조금 어떤 지장을 받거나 또 사람들이 찾아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L이라는 이름은 가칭인 것이고 사실 저희들이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 저도 좀 취재를 해보니까 예. 이거 말고 그냥 실명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뭐 동글동글 사람 이름으로 되어 예, 있는 것도 예. 있고 또 특정 어떤 그 뭐 악마라고 하는 이렇게 여러 가지 계정들이 있는데 그 계정들을 저희들이 다 이야기를 하면 사실상 이게 피해자도 양상될 수 있고 더 많은 피해자의 그 영상물이 유포될 수도 있고 수사에 지장받을 수도 있는데 정말 섬뜩한 거는 그 피해자의 몸에 이렇게 그 글이 새겨져 있는데 예. 그게 이름을 제가 말할 수는 없고 그게 이제 누구누구의 주인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불꽃 그 추적단에 나오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다음 기자님들도 통칭 L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L이 아니라 수사 당국에서는 그 영상에 나와 있는 이름뿐만 아니라 그와 유사한 계정까지 다 들여다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가해자를 이제 통칭하는 의미로 예. L이라고 명칭이 좀 붙여졌다 이렇게 이해를 했고요. 사건을 좀 들여다볼게요. 그 제2의 N번방 사건이고 지금까지 알려진 피해자들을 보면은 다 미성년자들입니다. 미성년자일 것이다. 일 것이다. 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범행이 이루어진 거죠? 사실 뭐 처음의 시작은 똑같아요. 처음의 시작은 이제 이게 저희들이 이제 언어라서 방송에 좀 부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예. 이탈이라서 어떻게 벗어나는 그런 어떤 계정이 있고 그 계정에 좀 이렇게 그 성적으로 이렇게 영상물들이 올라오는 게 있어요. 예. 그 영상물의 피해자를 저도 속칭 L이라 그럴게요. L이 그걸 딱 보는 거예요. 예. 보면서 이게 아까 교묘해졌다라고 하는데 왜 교묘해졌는가 하면 이제 불꽃 추적단이라는 거 우리가 많이 알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내가 불꽃 추적단인데 네 영상이 지금 다른데 유포되고 있다. 이러면 미성년 입장에서는 덜컹할 거 아니에요. 놀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니 내 영상 뭐가 떠돌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 그게 약간 이제 성적으로 되어 있는 영상 그 친구들은 그냥 이렇게 이건 분명히 교육으로 올리면 안 되는 거지만 예. 그 올라가 있는 게 다른 계정에 퍼나르기가 시작되면 덜컥 겁이 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너는 이름이 뭐냐? 너는 어느 학교 다니느냐? 그러니까 불꽃 추적단이라고 생각하니까 서슴없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사람이고 나를 지켜줘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신상 정보를 딱 확인하는 순간 그때부터 협박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해서 선의로 접근을 하면서 개인 정보를 빼냈고 예. 이 개인 정보를 갖고 협박을 하면서 동영상을 보내라. 시작하는 거죠. 동영상을 보내라라고 예. 해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신상 공개 정보가 되었기 때문에 부모에게 알리겠다, 특정 어떤 그 사이트에 다 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예. 미성년자 피해자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 믿음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선의를 통해서 정보를 받고 악랄하게 이 범죄, 그러니까 성착취물을 유통시켰는 굉장히 죄질이 나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자 중에 한 명을 저희가 A양이라고 좀 부를게요. 네네. A양에게 접근을 했을 때 첫 대화에서 영상물을 50개나 보내라고 했다라고 하던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뭐 이게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 싶은데 예. 이게 막상 당사자의 입장에서 주인공의 시점에서 바라보면 피해자, 이건 나 피해자라고 확실하게 말할게요. 이게 예. 가끔 어떤 그 언론에 보면 성매매를 할 때 뭐 강요나 협박이 있어야 되고 강요 협박 없이 성매매를 하면 즉 어떤 개인의 어떤 성적 이탈의 영상을 찍더라도 그게 성매매가 될 수 있어요. 일정 부분의 어떤 검문을 받으면. 그런데 그 법조항을 전체를 읽어보면 청소년은 분명히 피해자입니다. 제가 마지막에도 말하겠지만 예. 피해자이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으니까 절대로 그런 어떤 그 악랄한 사람들의 그 워딩에 속지 마시고 결국 한 몇 분 안 되는 사이에 80개 문자를 날리는 거예요. 바바바바바바박 해 그렇지 않으면 너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 혹시 저 카톡에 보시면 카톡 80개 문자를 한 1, 2분 내로 받으면 이게 순간적으로 막 정신도 없고 생각할 시간도 혼미해지는 없고.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 순간에 어떻게든지 이 카톡을 피하기 위해서 이 어떤 그 문자를 피하기 위해서 거기 응하는 건데 얼마만큼 악랄한가 하면 조도까지 그러니까 이 빚의 상태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다른 어떤 특정 성 영상을 보내는 거예요. 예. 보내고 난 다음에 이거와 똑같이 해라 라고까지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가끔 패널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이 사람 못 잡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경찰은 이건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이거는 잡는 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의 문제인 거예요. 그 맞습니다. 국가기관의 명운을 걸고라도 이 속칭 우리가 L이라고 하는 이 친구 반드시 잡아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지금 이거 보시면 신고하십시오. 대한민국 경찰은 반드시 당신을 잡아서 조주빈 이상의 형벌을 반드시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최소한의 선처를 바라려면 지금이라도 경찰 당국에 자수하시는 겁니다. 똑같은 비슷한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도 좀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을 해주면 이 가해자 L을 잡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앞서 그 그래픽으로도 나갔습니다만 대화 내용 중에는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네가 죽으면 내가 더 좋아. 이런 악랄한 말을 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 아침에 그 시청자분들한테 정말 좀 죄송스러운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 예. 희귀성이라는 말씀 이걸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사망을 하면 그 동영상이 박제라는 단어를 써요. 그 영상물 안에서는 그러니까 영상물이 삭제되지 않고 계속 고정되는데 예. 옛날에 조주빈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혹시 저 탐사 프로그램에 봐도 그런 게 있는데 기존에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현실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면 이 아이템, 이 영상물은 그들 세상, 그 악랄한 사람들과 그걸 소비하는 유통하는 그들의 생각에서는 예. 이게 조금 더 숫자가 작은 희귀한 어떤 게 돼서 금액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그 미성년자에게 이런 말을 한다는 거는 그 미성년자의 미래를 지우는 일이고 미성년자의 인격을 지우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더 과격하게 조금 더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게 방송에 윤리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 참는데 그런 이야기 한다는 것은 정말로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이 L의 범행 수법을 보면 박사방 조주빈, N번방 문영욱 이게 신상이 좀 공개되고 처벌을 받고 나서 수법이 조금 더 교묘해졌다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범죄자들이 처벌을 받은 게 오히려 수법을 더 교묘하게 하는데 영향을 줬다고도 볼 수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범죄인들이 진화하면 우리는 그보다 발전해야 되는 것이고 범죄인들이 뛰어가면 경찰은 날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들이 이 범죄 수법을 교묘하게 전문화시키고 체계화시키고 과학화시킨다면 그거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가서 경찰 당국은 수사 당국은 이걸 잡아야지. 예. 처벌이 어떻게 강하게 됐기 때문에 이들이 교묘해져서 처벌을 낮추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일 수도 있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거는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게 제가 이것도 뭐 수사의 어떤 방법 중에 하나라서 시청자 여러분께 조금 더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네. 이들이 얼마만큼 교묘해지고 있다는 거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 안에 있는 그 텔레그램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사이트가 어떤 사이트인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네. 수사 방법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화 바꾸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지. 범죄자처럼 그렇죠. 경찰도 수사해야죠. 예, 더 지능적으로 더 과학화돼서 더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게 필요한 거지. 예. 이들의 형량은 전 42년 조주빈 받은 것보다 더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사람이에요. 그 한 건 한 건이 전부 다 미성년자의 미래를 지웠는 것인데 어떻게 그들에게 단순히 42년만으로 만족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수사가 지능화되고 수사가 체계화되고 수사가 과학화되어야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능화되고 체계화되고 과학화돼야 된다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게 얼마만큼 기대에 부응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고가 들어온 게 그 지난 1월에 경찰에 피해 신고가 들어갔대요. 근데 최근에서야 전담팀이 꾸려졌습니다. 이게 늑장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시스템의 문제인데 저는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라고 봐요. 제일 처음에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2020년에 경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 성착취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유포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전문화된 수사기관이 필요해서 경찰청 단위가 아니라 그보다 높은 광역청, 시도경찰청에서 다루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 법령을 조금 내부적인 어떤 수사의 어떤 매뉴얼을 보면 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착취물만은 경찰서 단위의 여천 개가 담당을 해요. 그 성착취물이 유포가 되면 그다음에 시도경찰청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아까 제일 처음에 범죄 수법 잠깐 말씀드렸죠. 예. 이 영상과 동일하게 영상을 찍어라 이랬잖아요. 그러면 그 영상과 이 피해자는 다른 거 아니에요. 피해자 아닌 다른 사람의 영상은 뿌려졌는데 이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 이 피해자 영상이 뿌려졌다는 게 확인이 되어야 시도경찰청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도저히 무슨 소리야. 그냥 바로 시도경찰청에서 하면 되는 거지. 뭐가 유포되면 시도경찰청이고 유포 안 되면 뭐 여청계고 이런 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해 안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가해자를 잡는 거는 100%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피해자의 영상물이 외부로 유통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시도경찰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수사를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 뭔가 수사 내부 체계는 저는 이해를 해요. 저는 전문가니까. 예. 하지만 국민의 시각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 거니까 네네. 절대로 영상물이 유포되느냐 유포되지 않느냐를 떠나서 좀 적극적으로 시도경찰청에서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들여다보고 더 적극적으로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이 L의 신원을 특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네. 잠적도 했거니와 텔레그램 측에서 협조를 해주지 않아서 수사가 또 어렵다는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수사를 하는 데는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하나는 네. 포렌식의 기술을 늘려야 되고, 두 번째는 국제형사사법 공조를 확대해야 되고, 세 번째는 범죄인 인도에 대한 적극적인 국제 공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포렌식은 대한민국 최고의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시청자 여러분, 이게 텔레그램이라는 게 외국에 있다 할지라도 전체 나라가 하나로서의 어떤 사이버 범죄에 대한 협약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게 부다페스트 협약이라는 건데 그게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제 가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입하려는 그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에 대한 이해득실과 그 이행 입법이 필요한 건 논외로 치더라도 이러한 어떤 국제적으로 이러한 아동 착취, 익스플로이테이션 그러잖아요. 이 착취는 누가 보더라도 범죄라고 생각 안 하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국제사법 공조가 전반적으로 함께 가야 되는 것이고, 전 텔레그램 이들에게도 컴플라이언스라는 준법 윤리 경영이 있다라고 봐요. 그러면 이들이 범죄를 용인하고 방임하고 범죄를 촉진하는 건 텔레그램의 목적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 만든 사람도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사람이고 그들도 그 만든 사람도 분명히 자녀를 키우고 있다라고 예. 확신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텔레그램이 어디에 있는지 제 한국말을 이해 못한다 할지라도 전 세계가 똑같은 입장일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뮤추럴 리걸 어시스턴스라 그러죠. 그 어떤 국제사법 공제에 텔레그램은 협조해야 되고 대한민국도 이러한 사이버 협약에 조금 적극적으로 가입, 물론 득실은 따져야 됩니다. 이행입법은 따져야 되지만 예. 좀 적극 가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중에 자꾸 기침이 나와서 아니요, 시청자 여러분께 괜찮아요. 양해의 말씀 좀 아니, 부탁드리겠습니다. 별 말씀을, 예. 일각에서는 이런 성착취물이라는 게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의 논리로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결국에는 이 성착취물을 소비하는 사람들도 함께 처벌을 해야 이런 범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수요가 없으면 공급이 사라지는 건 너무 당연한 이치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소비하는 사람들도 처벌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제일 처음에 혹시 옛날에 조주빈 나왔을 때 예. 우리나라 아청법에서 성착취란 말도 없었어요. 예. 그리고 그 형량이 굉장히 낮아서 지금은 그 제조를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이고 이걸 광고를 하면 3년 이상이고 소지를 하면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조금 말씀을 드리는데 성인이 알 권리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럼요. 상업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 미성년자의 미래를 지운 굉장히 죄질이 나쁜 영상물이기 때문에 이건 범죄 영상물이에요. 예. 그래서 그 성인의 알 권리와 전혀 관계없기 때문에 절대로 소지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뿐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소비자도 막아야 되지만 게이트키퍼라 그러죠. 그 광고를 저는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 기존의 범죄의 형태에서는 기수범을 예. 강력하게 처벌하고 예비 단계를 약하게 처벌했는데 적어도 디지털 성범죄만은 도로는 입구를 차단해야 되기 때문에 광고를 하는 사람이 지금 3년 이상의 징역인데 저는 그걸 좀 미국 같은 경우는 가장 강력하게 처벌해요. 한 그래서 30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무기 또는 예. 5년 이상으로 가서 5년 이상이라는 건 30년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광고하는 거와 소비하는 것, 즉 소지하는 것도 그냥 성인의 알 권리인 어떤 그 상업물이 아니라, 상업물도 대한민국에서는 불법이 되어 있는데 적어도 아동 학대물을 소지하는 것은 1년 이상이면 이것도 30년까지 가능합니다. 법원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가중 처벌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승현님 저희가 시간이 여의치가 않아서요. 지금 피해자분들 가운데 좀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짧게 좀 도움되는 말씀 좀 한 부탁드립니다.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뭐 이걸 가지고 뭐 패널 몇 분들이 피해자도 처벌받을 수 있다, 성매매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데 지금은 처벌받지 않으니까요. 예. 만약에 이런 어떤 문자가 오거나 이런 어떤 영역이 발생한다면 지금 당장 경찰서에 신고하시고 내가 피해자로 만들면 청소년은 분명히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피해자의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신고하시고 더 중요한 거는 경찰이 한 발자국 앞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 그 영상이 나왔다면 적극적으로 삭제하는 것까지 세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적극적인 신고,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 적극적인 영상물의 삭제,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승지연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